자, 오늘 미디어 정거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교수님이 제목으로 힌트를 주시긴 했습니다만 이 영화 오늘 다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우리 보고 왔나요? 네, 보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의 줄거리를 봉우리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줄거리가 별게 없어요. 그냥 네. 그 리 챈들러, 네, 리 챈들러와 조 챈들러 형제 얘기고 네, 조 챈들러 조카까지 해서 그 세 명의 어떻게 보면 가족 이야기인데. 네. 그러니까 리 챈들러 동생이 네. 이거 너무 스포 아니에요? 근데 줄거리 얘기하면. 왜 스포? 이거 스포 아니에요? 스포 아니에요? 나온 지 아니에요? 한참 된 영화고 이거. 네. 리 챈들러가 조 챈들러가 원래는 같은 동네에 살았죠. 같은 동네 그 맨체스터에 살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그게 바다예요, 호수예요? 근데 바다겠지. 바다죠. 바다죠. 마이너스이잖아. 어쩐지 크더라, 넓더라. 배 타고 나가는데. 나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어. 낚시도 하고. 예. 아무튼 그렇게 조카하고 같이 재밌게 사는 주인공도 가족이 있고 형도 이렇게 가족이 단란하게 재밌게 살고 그래서 조카랑 이렇게 낚시도 하면서 재밌게 살다가 이제 리 챈들러는 멀리 떠났죠. 근데 멀리 떠나게 된 이유가 굉장히 마음 아픈 그 이유입니다. 이유는 말하지 말아요. 예. 네, 그렇죠. 굉장히 그거 마음 되게 아픈 이유. 포인트입니다. 예, 이게 되게 사실 마음이 왜 아프고 떠난지 모르고 그냥 원래 처음에 모르고 그렇지. 시작하니까 우리는. 네. 그런데 형이 죽습니다. 멀리 떠나 있는 상태에서 조 챈들러가 죽어요. 되게 어처구니 없는 질병으로 사망하죠. 네. 네. 심장 근육이 약해지는 병인데 이거 근육이 약해지죠. 희귀병이겠죠? 희귀병이죠. 예. 유전병적인 성향이 있고요. 그럼 네. 어떻게 보면 저주 비슷한 거네요. 그래서 리 챈들러가 사실 보스턴인가요? 멀리 떠나서 자백부 일을 하면서 굉장히 괴팍한 사람으로, 일은 잘하는데 괴팍한 사람으로 힘들게 이렇게 살고 있다가 굉장히 외부하고 단절된 삶을 살죠. 네. 왜 그러는지는 사실 근데 이게 여자들은 막 대시해. 맞아. 맞아요. 수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매력. 네. 이상한 매력이 있나 봐. 너무 그래서 짜증이 났어요. 왜요? 부럽고 짜증나고. 나도 저래 보고 싶다. 술집 가도 대시하고 네. 꽃치러 가도 대시하고 닥치는 대로 막 나중에 들이대더라고요. 조카 여자친구 엄마도 대시하고. 와우. 너무 부러워. 뭐야 성의 폐왕? 매력이 있는. 그러니까 폐왕색인가 봐. 뭐 있나 봐 왜 진짜. 이렇게 쿨하고 관심 물론 뭐 비교적 잘생긴 얼굴이 맞아, 네, 잘생겼죠. 잘생겼죠. 멋있어. 잘생겼죠. 쿨하고 그냥 관심 없어 보이니까 오히려 매력이 있어 보이는 이런 게 아마 있나 봐요. 나한테 관심을 안 주니까 한번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꼬드겨 보고 싶은. 그럼 봉우리.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 사실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제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이유가 저는 이 영화의 매력 중에 하나는 분명히 뭐가 있냐면 대단히 슬픈 얘기인데 슬픔에 가둬놓질 않아. 네. 제가 아까 제 감상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던 게 뭐냐면 이 영화를 보면요 특징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거기에 독특한 유머 코드들이 있는데 이 유머 코드가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왜 블랙 코미디나 이런 것처럼 희비극을 경박하지 하거나 않죠. 이런 게 아니야. 일상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이게 대박입니다. 네. 그냥 일상 속에서 일어날 법한 얘기를 그냥 담담하게 보여주는데 이게 웃겨. 굳이 말하면 우리 장례식장에서 술 먹고 웃잖아. 네. 네네네. 그죠? 이게 우리만의 문화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물론 미국 문화는 훨씬 더 좀 엄숙한 문화가 있는 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웃음이라는 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맞아요. 내내 슬퍼할 수가 없어. 네. 예.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생기는 되게 일상적인 일들이에요. 네. 다만 우리는 이념적으로 배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죽음은 슬픈 거야. 예. 거기서 웃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뭐 카타르시스를 위한 어떤 장치 이런 식으로 대단히 인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영화도 사실 그렇게 그려. 또 장례식 하면은 의례 그렇게 그리고 마치 우리가 사실 장례식을 해도 심지어는 굉장히 가까운 형이 죽어도 우리도 사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조카랑 같이 일상을 유지한단 말이죠. 우리 조카는 일상을 진짜 열심히 유지하잖아요. 엄청 불태우잖아요, 일상을. 근데 그게 사실 우리의 현실인데 영화에서 안 보여주려는 그런 유지되는 일상들을 담담하게 그려내니까 그게 이색적이면서도 재밌고 그런데 이 영화가 정말 잘 그렸다는 게 이게 이들이 일상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마음 아픈지를 그렇죠. 알게 해줘. 나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알게 해줘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결국 보는 사람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 힘이 가장 강력한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영화는 마스터피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짜, 들었다 놨다 해요. 대단해. 네,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방금 전까지 꽤 웃겼거든요. 근데 갑자기 플래시백도 이렇게 불친절해. 맞아. 밑도 끝도 없이 들어와. 뭐야? 이러고 딱 보는데 다 알겠어 또. 그렇지. 네. 그 헷갈리지도 않아. 사실. 네. 맞아. 안 헷갈려요. 21g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1g. 네.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나리투 감독입니다. 이 사람 좋아하는 감독이죠. 네. 이 사람 이름 외울 때마다 스스로 되게 자부심 느껴요. 어쨌든
그거는요 플래시백이 이 영화랑 비슷하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영화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나중에 바벨이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네. 좋은데. 아 바벨 좋죠. 네. 근데 이 영화는요 다 알겠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진짜 영화를 잘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헷갈리지 않게. 게다가 이렇게 일상적인 얘기를 사실 주제로 영화를 찍겠다는 생각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 어지간해서 못 만드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일단 홍상수 판도 아니야. 네, 그럼요. 네. 홍상수는 일상을 드러내는 방식이지만 맞긴 한데 굉장히 작가적 요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요. 네. 장난도 많이 치고요. 네. 네. 야, 근데 이거는 마스터피스라고 부르는 게 딱 맞다고 부르는 게 영상미나 네. 이것도 빠지지 않고 네. 연기 잘 배치해놨고 스토리도 탄탄한데 자기적이지가 않아. 네. 오 신기해. 기가 막히게 자연스러워. 근데 사람이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을 그냥 스크린에 띄워놨다고 생각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재미없어야지. 이 영화는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물론 그러니까 흥미를 끄는 그 슬픔의 아주 근원적인 요소들은 우리를 드라마에 집중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긴 한데 근데 그 일상을 그리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 관객을 잡아놓는 힘이 있어요. 그럼. 재밌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네. 그건 정말 뛰어난 능력이거든.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주인공한테 진짜로 감정이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며칠을 갑니다. 이 영화. 후유증이. 내상이 심하죠. 네. 며칠을 후유증이 네.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 자기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네. 여자는 자기가 미안하다고. 마음속에 품어왔던 얘기를 하는데 남자가 받아주지도 않는데 계속해요. 남자는 또 계속 괜찮다고만 하는데 하나도 안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가겠다 그러잖아. 미안한데 가겠다고. 네. 네. 못 견디겠는 거. 네. 처음에 이 남자 주인공 세상 답답하거든요. 야 저렇게 대놓고 플러팅을 하는데 좀 넘어가 줘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왜 저러는지 딱 알려주는 그렇지. 순간, 알려주는 순간. 그게 이 영화의 정말 아름다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모든 그동안 해왔던 영화에서 다 세세한 부분까지 좀 얘기를 해드리는 편이었는데 이거는 그죠 얘기하기가 좀 뭐하죠. 네, 그 보셨으면 남자 주인공이 좋겠어요. 왜 저러는지는. 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매번 영화를 선정하실 때 우리가 말했던 주제와 통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 영화들의 대부분은 중심 주제입니다. 저는 이 영화의 중심 주제는 찢어진 상처가 아주 천천히 봉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남기신 글에 따르면 아예 봉합이 불가능한 상처라고 그렇지. 보시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 적어도 영화 안에서는 불가능했고요. 네네. 그리고 가능한지에 대한 희망의 싹도 잘 안 남겨놨어요. 맞아. 네. 되게 건조하고 담담한 영화예요. 네. 네. 그럼 이게 잔인한 영화냐? 또 한번 그렇게 말하기도 좀 그래. 따뜻해요. 따뜻하고 웃긴 쪽에 가까워요. 네. 영화 전반적으로 웃겨. 그러니까 냉소적이거나 염세적이거나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따뜻함을 느끼지? 그리고 왜 공감하게 되지? 미국의 동쪽 그렇죠. 쪽은 끝에 있는 동네. 네, 완전 촌동네.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의 모습으로부터 왜 이걸 느끼지? 그리고 가족 관계도 우리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조카가 막 여자친구 데려와가지고 나 저기 아빠 장례식 좀 있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자고 가도 되냐고 여자친구랑. 근데 제가 예전에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 역시 장례식장에서 내내 울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그게 네. 보통 그래요. 굉장히 갑작스러운 죽음의 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다들 처음에 들어와서는 엄청나게 슬퍼하다가 그걸 잘 유지를 못해요. 네. 근데 유지해야 된다는 강박은 있죠. 네. 근데도 안 돼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관련해서 또 더 얘기를 하면 되게 보는 내내 계속 마음을 졸인 측면도 있는데 되게 잔잔한데도 불구하고 네, 왜 보면 상황은 되게 세거든. 네,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어. 아니 아빠가 죽었는데 여자친구랑 잔다고? 근데 그걸로 뭐라고 안 그래 또. 맞아. 네. 네. 그럼 이게 문화가 달라서 그런 건가? 싶잖아요. 네. 근데 문화가 달라서만은 아닌 것 같아. 그렇지. 만약에 내 조카가 그런다 그러면 나 그냥 그러라고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또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은 내가 그동안 뭐 키웠던 애도 아닌데. 그러니까 맞아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네. 가서 내가 아버지 노릇할 것도 아니고 사실 맞아요. 우리나라라면 그랬겠지 가가지고 그치, 맞아.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후레 자식이냐 뭐 그러면서 예. 오랜만에 나타난 삼촌이 또 굉장히 막 그런 식으로 행동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 근데 그러면 굉장히 큰 싸움 나거든. 엄청 무례한 겁니다. 그리고 네, 되게 무리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삼촌이 얘를 정말 아끼고 뭐 눈치를 봐서라기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들어온 만큼만 행동하고 있는 거야. 네. 자기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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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삼촌이라는 짐을 떠안았어. 네. 물론 어렸을 때는 친했어.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조금만 하다 말고 조금만 하다 말아요. 음. 조카도 마찬가지야. 네.
굉장히 말 안 듣고 깐족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결국엔 다 데려달라고 그러고 맞아요. 네. 학교 다 갈 때 다 가고 사실 거기서 더 깐족됐어도 삼촌이 참아줬을 참아줬을 거거든요. 거거든. 그치? 근데 안 그래요. 이 정도 밀고 들어가면 밀리니까. 네. 근데 더 이상 또 안 밀리는 구석이 있네. 모터는 뭐 그거 새로 해야 된다. 이거 안 된다고 팔아야 된다고. 네. 그러다 결국에는 방법을 찾아서 모터 바꿔주고 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는 대단히 다른 문화라든가 이런 이 상황에서 뭔가 크게 터질 수 있고 이런 데 막 질르면 싸울 수도 있는데 네. 싸우려다 말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강하게 막 싸우는 듯하게 나가는데 저쪽에서 그렇다고 막 접어버리고. 네. 이게 좀 되게 신기했어요. 네, 저도요. 미국 영화들은 보통 대박 큰 사건 보통 누가 장총을 들죠 보통은. 네. 너 아주 사생결단을 내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국같이 위계적인 사회에서도 사실은 요즘 같으면 네. 쌍욕하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이상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묘하게 긴장이나 균형이 유지되거든. 네. 이 힘이 뭘까? 그리고 그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게 흥미롭습니다. 잠깐만. 권력이 저쪽한테 있나 싶으면 또 이쪽이 이기고요. 그럼 이 사람한테 있는 건가? 그럼 또 이쪽이 이겨요. 그럼 이 두 사람은 뭐지?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이 삼촌은요. 그러니까 여기가 케이시 애플렉 주인공이 연기한 사람이 삼촌입니다. 삼촌은 형이 죽어서 갑작스럽게 고향에 돌아왔어요. 고향에 돌아오기 싫은 아주 합리적인 이유가 있죠. 고향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혀 원치 않던 걸 떠안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 땅에서 진심으로 멀어지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형의 죽음이 계기가 돼서 가장 원치 않은 짐을 떠안겼어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난 이 동네에 있는 것 자체가 싫어요. 미칠 것처럼 싫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렇다고 조카를 버려? 그렇지. 얘는 아버지들 있고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또 아꼈던 조카 되게 네. 좋아했던 조카예요. 네. 그리고 애가 또 착해. 그치? 예. 그럼 내가 유일한 후견자가 돼줘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이 동네에 있기 싫은 거랑 별개의 그렇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못 하겠는 거지. 해줘야 되는데 못 하겠고. 그러니까 짜증은 나고.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속도감 빠른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인공이 스스로 뭘 깨달아요. 아 그래. 그렇지. 얘한테 나밖에 없어. 결단을 뭐 하지 결단. 그러면서 갑자기 행동이 180도 맞아. 바뀌어지거든요. 초인적인 결단을. 되게 하지. 비현실적이잖아요. 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그러지 않는다는 그렇지. 겁니다. 바로 그게 제가 말하고 싶었던 네.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한 부분을 딱 끊어낸 거잖아요. 물론 네. 플래시백으로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면서 이유를 말해주긴 하지만 네네. 굳이 따지면 약간 한 6, 7개월 기간? 그렇죠. 겨울이 오기 시작했던 때부터 봄이 올 때 정도까지 기간. 그렇습니다. 이 살아내기 힘든 데를 어쨌든 살아냈고 둘이 동거하면서 살았잖아요. 네. 그러면 만나기 싫었던 사람들과 제외하고 음. 결국은 장례식까지 치르면서 이제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이야기 한 구간으로서 적절한 기간이야. 네. 아주 좋죠. 네. 이걸 만약에 우리처럼 3일상이었으면 3일상으로 끝냈을 거야 아마. 이 감독은.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의미 있게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을 딱 끊어냈거든요. 네. 그 기간만큼 끊어낸 동안 6개월 동안 기승전결이 완벽할 수 있을까? 안 되죠. 우리 불가능하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럴 리가 없지. 그렇잖아요. 예. 여기서 갑자기 화해하고 갑자기 뭔가 부둥켜 안고 또는 엄청나게 싸우고 결국 파국으로 가든가 네. 이런 식의 일들은 안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나죠. 네. 아니, 안 돼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안 그렇거든. 그냥 안 그래. 뚝 하고 이렇게 잘리는 거야. 그 한 편을 보여준 거야. 이제 그러면 지극히 현실적이잖아요. 그럼 또 재미없어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재밌어. 그렇지 않아.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 제가 소고기 한 근 끊듯이 한 근 끊고 두 근 끊듯이 끊어낸 것의 미학이야.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현실을 지극히 잘 반영하면서도 네. 적절하게 시작과 끝을 끊어내고 과거하고 이어붙였기 때문에 그리고 함부로 미래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영화로서의 매력이 생겨버린 완벽한 이야기가 구조가 만들어져요. 음. 즉 우리가 영화적 관습으로 기대하는 내러티브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네. 이 끊어낸 이 기간 자체가 충실하기 때문에 맞아. 그 안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충분히 마무리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훌륭한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가지게 됐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 유튜버로서 생긴 궁금증은 이거예요. 보통 우리가 훌륭한 서사라 함은 이 영화의 서사랑은 달라요. 달라죠. 일반적으로는 달라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한 서사는요 기승전결이 깔끔하고, 그렇지. 그리고 그 안에서 서사의 연결점이 분명하고, 그리고 앞뒤 개연성이 맞아야 되고, 이야기에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을 갖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캐릭터의 일관성도 없어요. 이 죽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놈은요 계속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이 여자 만났다가 저 여자 만났다가 이 집안이 약간 폐왕색이 있나 봐요. 그렇죠. 여자 잘 꼬셔 이 집안이. 이 여자 만났다가 저 여자 만났다가 밴드 합주하러 갔다가 삼촌 나 여기도 태워다줘 이러면서 막 삼촌이 막 아빠 장례식 때문에 막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이죽거리다가
그러다가 밤중에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울어요. 그렇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예, 장면. 갑자기 울어. 그래서 왜 아빠가- 우냐고 물어보니까 아빠를 냉동고에 넣어놓는 그렇지, 게 마음에 그게 싫은 거야. 안 좋대. 그래서 삼촌이 달래주려고 얼마나 같이 있어줄까. 그러니까 삼촌한테 꺼지라 그래요 또. 이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러는데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며칠 지내봤잖아요 저는. 걔 심정이 알겠더라고. 이제 그럴 법하다는 걸 알겠는 어. 거지. 그 와중에서도 나는 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들을 완전히 놓치고 싶진 않아. 찔끔찔끔 한다 또. 근데 그러다가 막상 또 와 한번. 미안함도 있고, 그렇죠. 예, 죄책감도 있고. 그러다 이게 한번 터질 때가 있어. 근데 그때 터질 때 누가 옆에 있잖아. 졸라 짜증나. 예. 함부로 위로해 주는 것도 싫고. 맞아, 네. 맞아. 예, 그냥 내가 슬퍼하게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 근데 또 사람들이 안 그러잖아요. 관습적으로 와서 위로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또 중요했던 건 얘가 심장을 아파야 하니까 네. 삼촌은 무섭지. 그렇지, 무섭죠. 깜짝 놀란 거지. 똑같이 아빠 병 비슷한 게 네. 또 도졌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네. 삼촌 행동도 이해가 가. 이해가 가요. 일단 네. 앉아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네, 네, 얘가 네. 혹시 죽을까봐. 그러니까요. 그런 거지. 다 이해가 가는 상황에서 또 그러면 두 사람이 극적인 화해를 하느냐 아니에요. 아니야. 네. 싸움 그대로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적인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모스턴 가고 얘는 여기에 남는 맞아요. 중간에 타협책 네. 만들고 네. 쓱 하고 얘기 꺼내 방을 2개짜리 할래. 그래서 너도 뭐 가끔 놀러 오든가. 네. 뭐 이게 이제 거의 유일하게 미래로 열린 네. 그냥 가능성 정도인데 네. 얘가 닫아버려. 네. 내가 왜 맞아. 내가 거길 왜 가? 그럼 뭐 합시다. 아무거나 내 거나 넣어놓게. 이게 마지막에 둘이 엉성하게 공놀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대화가 딱 이래요. 네. 공놀이를 서로한테 공을 넘겨줘야 되는데 타이밍도 이상하고 안 맞고.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우리다 더 웃긴 게 어. 못 받았는데 잘 던지네 이러고 있어. 관심이 없는 거지. 이제. 이게 딱 진짜 어. 현실 삼촌과 조카의 그 진짜 딱 그걸 반영하는 것 같아요. 뭐 문화적 차이나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예상처럼 굴러가진 않아도 네. 저거를 큰 규모로 보면 그냥 일상에서 있을 수 있는 충분한 일들이고 네. 근데 그 정신없음의 일관성을 부여하는 건 몇 가지 중요한 장면이거든. 그 아이가 심장을 부여잡는 장면 네. 그리고 이 주인공이 과거의 회상에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던 장면. 나머지가 다 이해가 돼. 맞아. 너무나 일상적이었으나 여러 차이로 인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이해가 가능한. 네. 나 같아도 그땐 그럴 것 같거든.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는 건 마치 여기 주인공인 리 챈들러라는 사람을 소개받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그냥 소개받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의 서사를 다 알고 마치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사람하고 평생 친구가 된 것 같아. 맞아. 정이 가게 만들어. 계속 보고 싶어. 아, 얘는 뭐 하고 살고 여전히 자백하고 살고 있나? 여전히 들이대는 여자들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까칠하게 굴면서 살고 그러니까 있나? 한 명만 소개해달라고 하고 싶다. 제가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나라 떠올랐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에 이런 드라마가 있나? 연애 시대. 아, 모르겠다. 가무성, 감성. 손예진. 네. 모르겠네. 그 드라마 아주 좋았죠. 아주 좋아요. 이게 대사도 되게 좋고 사실 되게 좀 결이 좀 약간 비슷해. 물론 하나는 좀 드라마타이즈를 시키고 약간 로맨틱 코미디 비슷하게 만들긴 했으나 네. 깊은 슬픔이 있고 네. 하지만 겉에선 일상이 있고 예. 투격됨이 있고 네. 대사도 나름대로 뭐 맛깔나고 재밌고 그런데 막상 드는 의문이 그잖아. 쟤네들은 서로 저렇게 잘 어울리고 지금도 잘 지내는데 왜 이혼했지? 왜 이혼했을까? 이해가 안 가잖아. 네. 어느 순간 풀리잖아. 그렇죠. 한 방에 다 이해가 가. 아 그래. 나한테도 어쩔 수 없었겠다. 서로 싫어하고 미워해서가 아니라 네. 같이 있을 수가 없겠다. 이 얘기가 이해가 딱 가버려. 같이 있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그렇지.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생각이 났어요. 특히 애를 가진 사람은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지. 아. 그러니까 저도 애가 없었을 때는 완전히 100%까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애를 낳고 나니까 100%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험의 영역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 각자의 방식으로 내가 가족이나 관계에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상처를 받았고 어떤 것들에서 그러니까 결코 되돌이킬 수 없는 어떤 내 후회든 뭐든 간에 과거의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나의 현재를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걸 알아. 화해해야 된다고도 생각하고 화해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 네. 그런 생기는 어정쩡함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네. 저는 이 부분은 아주 정확하게 파고들었다고 보여요. 제가 이 영화를 가져온 이유도 그건데 추석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었던 거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정치를 바라보는 어떤 거나 누군가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이런 거 배신감부터 해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부터 해서 관계라는 것이 가지는 모든 어떤 번잡함이 있거든. 근데 그 번잡함이 어느 순간 뻥하고 이상한 방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다상처를 남기고 네. 서로 막 섞이지 못한 채 그냥 부유하는 상황들이 생겨요. 맞아요. 어떤 관계하거든 간에. 네, 네. 그게 누가 잘못해서는 반드시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유가 있고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해서 극복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 그냥 주어진 시간만큼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이 주인공의 사례라면 살아내는 걸로도 해결이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 하려고 그랬잖아. 네. 그 장면도 명장면이죠. 진짜 네. 명장면이야. 네. 거기서는 또 우리 저기 파이란 생각 났잖아. 또. 아, 이렇게 쉽게 끝나요? 맞아. 끝이야? 이게 끝이야? 아니 나한테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사람 잘못이 아니잖아. 진짜로 아니지. 잘못 아니야. 형사적인 범죄를 경찰이 할 수도 틀린 없고. 말한 네. 것도 아니야. 근데 네, 맞아. 자기는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거든. 네. 근데 차마 자기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도 처벌이라도 받길 바라는데 이게 끝나? 끝나? 이 사람들의 삶이 이런 식으로 이뿐이 안 되었던 거야? 또 열받아. 짜증나. 네. 죽어버려야겠어. 네. 그리고 또 그 여성 미셸 윌리엄스가 연기한 전 미셸 윌리엄스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막 되게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벼랑간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혼자 나중에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그리고 차곡차곡 준비해온 말이 있었던 그렇지. 거예요. 탁 하고 나오는. 근데 그날 한순간에 다 터뜨려 버리니까 아무 설득력이 없는 말이 돼 버렸어요. 근데 또 남자는 그걸 좀 다 알아요. 그럼 이제 드는 생각은 둘이 서로 상처 위로하면서 같이 살면 안 돼? 그렇지. 어차피 너는 이 여자 말고 다른 여자 만날 수도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그치. 얘기예요. 도저히 화해될 수 없는 저희가 말 안 하고 있는 그 이유가 그러니까 화해 있죠. 문제가 아닌 거죠. 예, 네. 그죠. 이거 화해가 문제가 아니야. 각자의 절대, 마음속에 짊어지고 있는 상처가 네. 저 사람만 보면 떠오르는 걸. 절대 돌아갈 수 안 되죠. 없는 강이 안 되지. 있죠. 매일매일 악몽을 꾸게 될 거예요. 그럼요. 아무튼 예. 그게 사람 심리 그 주인공의 그 심리로 관객을 잡아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인공이 리챈들러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모르던 시점에서도 뭐 저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 저렇게까지 행동하지? 라는 걸 궁금증을 계속 남겨놓다가 네. 어느 순간 딱 그 사건을 알려주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되면서 제가 저기 예전에 이제 좀 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예, 진짜 저 많이 그거 느꼈거든요. 네. 저도 혹시라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난 물론 이제 이럴 수 있죠. 공인이라든가 그냥 흔히 지나가는 사람들에서 저런 배은망덕한 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로 진지하게 그 사람의 인생을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건 우리도 알아. 알죠? 그냥 인상을 하는 얘기라고. 근데 그 정도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마치 누군가의 인생을 내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다 평가해야 되고 나하고 동일한 평가를 이 사람이 이 사람도 나쁜 놈이고 이런 뭐랄까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한 인생에 대한 평가를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의외로 많이 봤습니다. 저 댓글창에서 매일 보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봤어요. 물론 네. 뭐 댓글창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건 뭐 사실 스쳐가는 관계니까. 네네네. 근데 그 못된 버릇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표출됐을 뿐이지 그 자체를 뭐 심각하게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심각해져서 주변 사람들이나 먼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내린 판단을 공유하지 않으면 다 관계를 망쳐놓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내 평가를 누군 다 받아들여요. 맞아. 내가 얘를 이렇게까지 알고 이렇게까지 나쁜 놈이라는데 왜 너는 얘하고 아직도 만나? 맞아. 얘하고 왜 아직도 술 먹어? 너도 나쁜 놈이구나. 이 태도가요. 의외로 또 한국 사회는 정말 많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걸 야 어떻게? 근데 나는 그래 알겠는데 당신이 뭐라고 저 사람의 삶을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판단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왜 그런지 알지도 못하잖아. 겉으로 드러난 이유 말고 뭘 알아? 그죠?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그 사정에 대해서 동감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지만 당신이 평가 내려놓은 건 쉬운 이유로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진짜로 모든 개인들의 사연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할 때 깊이 사귀어서 깊이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먼 만큼 맞아. 잘은 모르지만 나한테 보인 만큼은 이래 라고 그냥 그 이상은 나도 잘 모르겠어. 이게 제일 솔직하고 좋은 태도야. 네. 근데 우리는 쓸데없이 누군가에 대해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고 온갖 올바름을 독점하려고 해. 자기가 약한 사람 보호하고 누군가는 강한 자를 공격하고 이 사람은 정말로 나쁜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무슨 확신을 그렇게 갖죠? 우리가 누구를 그렇게까지 잘 아나? 한두 마디로 그렇게까지 다 알 수 있나? 되게 재밌는 게요. 확신이 약할수록 더 열심히 공격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죠. 예. 네. 그 확신을 재확인하기 위해 네네네. 이유를 찾지.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얘가 살짝 나쁜 놈 같아. 그래서 내가 한번 쿡 찔러봤다. 내가 격렬하게 반응을 해. 역시 나쁜 놈. 근데 반응을 안 해? 찔리는 게 있구나. 역시 나쁜 놈. 답은 정해져 있어. 그래, 답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선악 판단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거 우리가 누구나 합니다. 네. 인간이란 존재는. 그리고 선악으로 판단 내릴 수 없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호호 판단 다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옳고 그르다라는 판단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에 대해서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을 얘기하지 않는 거.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인가? 저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되게 맞아요. 많이 헷갈려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리 챈들러. 주변 사람들 얘기할 때 완전 뭐 또라이죠. 집안 말아먹은 놈이지 뭐. 네, 집안 말아먹은 놈이고 술집에서 누가 말만 걸면 주먹부터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것만 딱 보면 개망난이에요. 개망난이에요, 진짜. 네. 근데 우리가 영화를 다 끝까지 보고 나면 이 사람은 개망난이고 얘기 못할 거예요. 오히려 정의 가지. 예. 잘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예. 그럼 우리가 개망난이 왜 동조를 할까요? 뭔가 이유를 알게 됐기 때문이지. 아니까. 그리고 네. 그 이유라는 게 그렇다고 이 사람을 옹호할 수는 없지만 쉽게 하는 손가락질을 못하겠다. 아유 못하겠다. 왜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게 이제 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공감이 누군가를 오는 거지. 내가 나를 볼 때 내 몇 가지 행동들을 가지고 개망난이라고 쉽게 판단돼 버리는. 하지만 나는 변명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해도 저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말을 못 하겠는. 말하면 별로 치사해지고 더러워지는. 네네네.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 없으세요? 아, 많죠. 있죠. 예, 있어요. 많죠, 있어요. 많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충분히 적용될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저렇게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거는 사실 영화가 보여주지 않았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술집에서 싸우는 모습만 봤다면 모르죠. 지체 없이 판단을 내렸겠죠. 네. 개망난이네. 이거는 영화라는 특수한 장치가 특정 기관들을 사실은 떼서 상당히 신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맞아.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담담하지만 어떤 면은 대단히 신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영화 정비 아름다움이 있는 거지. 네네네. 일반 현실과는 다른 거지. 네. 네. 이게 만약에 리챈들러가 독백하는 형식으로 들었다? 그럼 또 달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영화만이 갖고 있는 권능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중간에 한 번 심지어는 이렇게 되살려서 환상으로 보여주잖아. 네. 나는 그 장면이 너무 심하게 아. 후비더라 정말. 아, 네. 그거는 난 그 거기서는 장면은 진짜 눈물 나오더라, 진짜. 진짜. 두 손 두 팔 들었어. 네. 어. 와, 저 인간은 저 상황에서 저렇게 담담할 수 있다고? 근데도 완전히 담담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가능한 거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랄까요? 피는 여전히 계속 질질 흐르고 있는데 붕대 감아 놓은 거죠, 그냥. 그 장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데 그 장면을 다른 진부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드라마에서 썼으면 진짜 그냥 어떻게 보면 신파적인 네. 장면이 될 수도 있는. 일회용 눈물 짜내기 장면을 네. 썼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네. 진짜 눈물에 나오게 만드는 네. 진짜 슬픈 장면이죠. 저는 어떤 그런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방법, 기법에 있어서는 거의 최고수의 성실하고 보고요. 심지어 배우도 안 슬퍼, 영화도 안 슬퍼, 보는 나만 슬퍼. 맞아요. 미치겠어. 맞아. 이 영화 진짜 그 특징이야. 영화도 안 울고 배우도 안 우는데 나만 미치겠어. 제가 술을 안 마시는데 술 땡기더라고요. 진짜 인생의 쓸쓸함을 알게 해주는. 네. 근데 저 사람 인생에 한 잔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리 챈들러가 여기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일상적이라는 분이 빛을 발하는데 리 챈들러만큼의 아픔을 안 품고 사는 사람 생각보다 없을걸요? 그치. 그럼요. 각자의 네. 아픔이 또 다 사연이라는 게 있으니까. 있는 거죠. 그럼요. 네. 네. 그런데도 그러니까- 일상은 계속된다. 그렇죠. 예. 일상은 계속 되는 거고 거기서 잘 버티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과연 뭐라고 얘기하는가? 저런 독한 놈. 그렇지. 가족이 저렇게 됐는데 아무렇지도 않네. 저런 후레자식 독한 놈. 역시 나쁜 놈이었어. 이런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는가. 그렇지. 그렇죠. 근데 우리에겐 영화만큼의 권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정확한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 영화 감독도 아니고 영화처럼 이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압축적으로 이유까지 봐가면서 보여줄 수 없고 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신처럼 판단해. 맞아. 네. 남의 인생이니까. 남의 인생. 어. 그러니까 지극히 단순한 판단에 불과하다라는 것만 인정하면 되는 건데 네. 그걸 안 해. 선악 판단 다 하라니까 할 수밖에 그냥 없어요. 마음속으로는 다 할 수 있지. 다 할 수 있고 하지만 공유할 땐 조심해야지. 왜냐하면 네. 내가 보는 거랑 얘선 다르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럼요. 네. 네. 그러면 내가 아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판단만큼 적당히 무책임하면 되는 거야. 근데 적당한 수준에서가 아니라 너무나 무책임해. 누군가 인생을 재단하고.
그 사람을 재단하지 않으면 좋아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충분히 안 좋아할 수 있어요. 네. 싫어하는 싫어하는 그렇게 수는 재단할 있지. 필요는 없는 거야. 네. 그래놓고 나중에 틀렸다는 게 증명되면 쓱 사라져요. 비겁한 거죠,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선악 판단이 흐려지고 옳고 그름의 경계가 흐려지고 이익을 추구하고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유 그래 너도 힘들겠지라고 하는 게 결코 그를 수긍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갈 수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의 한계를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고 경험을 쌓고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는 굉장히 깊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 영화 보기 전에 가족이나 이런 걸 다루는 걸 다시 한번 쭉 찾아봤는데 싫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쉽게 결론 내리고 네. 괜찮은 영화라고 하는 것들도 되게 도딱은 사람처럼 얘기하고 네, 네, 네. 뭔가 다 통달한 사람처럼 얘기하고. 마치 결론 내고. 인생은 이렇게 주물러서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네. 너희들은 이 사람을 오해하고 있지 나는 그러나 이 사람을 잘 알아. 이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라고 대리해주고 너무 이런 쪽이더라고. 네. 물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괜찮은 영화고 내러티브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게 내가 볼 땐 깊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이 깊이는 단지 지식이 많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되게 겸허해지고 아는 만큼 얘기하는 그리고 모르는 만큼에 대해서는 그냥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이 정도 선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맨체스터 바이 더 시라고 하는 영화는 지극히 여기에 부합하는 영화였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들면 교수님 말씀대로 혹시나 그걸 전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황에 들게 되면 이 영화에 등장하는 리 챈들러만큼의 서사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어떤 판단을 내려도 그걸 남한테 전할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려 들지 않아. 그리고 심지어 내가 틀렸다는 것도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뭐랄까요? 생지옥이 되는 겁니다. 예,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딱 리챈들러가 형이 죽고 난 다음에 형의 집에 가서 조카하고 이제 처음 지내게 될 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딱 내가 여기 온 이유만큼만 내가 여기 와서 하고자 마음 먹었던 만큼만 조카를 대하는 거잖아요. 조카가 여자친구를 데려오든 말든 인상적인 거기서 대사가 인상적인 게 아빠는 항상 아빠한테도 이렇게 물어봤어 허락했어? 그러니까 아빠 허락했으니까 근데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 난 너한테 그런 책임을 지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딱 리챈들러가 조카한테 그때 처음에 했던 행동만큼만 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내가 책임질 만큼만. 네네네. 그리고 정말 사이가 가까워지면 사실 리챈들러랑 조카랑 되게 가까운 사이면서도 이 상황에서는 이 드라마의 상황에서는 형이 죽은 상태에서 리챈들러의 아픔 또 조카는 조카 나름대로의 인생이 있다 보니까 서로 그렇게 책임져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둘이 하는 대화를 보면 엄청 친한 사람 같잖아요. 막 싸울 때도 보면은 대사의 반이 퍽이야. 막 그 정도로.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가깝거나 서로 책임지지 않은 관계지만 사실 일상 속에서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럼요. 그렇죠. 그런 어떤 거리감을 우리가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펍에 가서 맥주 한 잔 먹고서 늘 불안하잖아요. 나갈까봐. 나 또 싸울 거야. 또 되게 잘 쳐요 또. 순간적으로 빡 쳐버려. 네. 뭐 피할 겨를도 없이 쳐버려 그냥. 약간 비겁해 근데. 안 칠 것처럼 쏙 쳐다보니까 저 알아요? 네. 시비 거는 건가?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이게 되게 비겁한 방식이거든요. 아니 뭐 길을 좀 막아서요. 뻑. 근데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네. 나중에 뒤에서 씩씩대면서 저 나쁜 자식들 말이야. 비겁하게 나 때리고 말이야. 그 나쁜 새끼 맞아도 쌌는데 이 생각을 할까? 아니죠. 솔직히? 아니죠. 지가 때려놓고 그 생각을 할까? 그 못하죠. 영화 속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냥 비참해. 그냥 내가 정말 짜증나는데 마침 앞에 있어서 맞은 거고 참 솔직히 미안해. 근데 가서 미안하고 말하기도 명구스러워. 네. 그냥 내가 맞았으니까 끝이야. 오히려 이런 저는 태도잖아. 나 좀 때려달라는 몸짓으로 거기에 더 익히기도 거기에 더 했어요. 가깝죠. 네. 그래서 울잖아요. 그 어느 저 친구 집에 조씨인가? 그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부인하고 와가지고 상처 치료해 주는데 결국엔 거기 터지잖아요. 거기서 울잖아요. 맞아요, 결국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인공들이 되게 돌발적으로 울어요. 근데 그 돌발적인 울음이 다 나한테 와서 꽂힌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변인들의 자세. 음. 저는 그 주인공 친구가 너무 마음에 아, 들어요. 저는 조씨. 제가 방금 말한 그 친구가 제일 훌륭한 인간이에요. 네. 아니, 제가 볼 인격적으로 때는 가장 완성된 가장 사람. 완성돼. 네. 가장 과연- 불안함이 적은. 네. 과연 살면서 저런 사람 심지어는 저런 친구를 내가 얻을 수 심지어는 있을까? 가디언 할래 때 너 그건 안 돼. 하지만 방은 내줄 수 있어. 오케이. 그랬잖아.
그러니까 제일 훌륭한 현실적인 인간이죠. 네. 결국에는 그 대부도 받아주지 않아요? 받아주죠. 결국엔 하겠다. 받아주죠. 결국엔 네. 받아주잖아. 받아주죠. 고민 끝에. 네. 근데 저는 함부로 슬픔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한 거. 맞아. 그러니까. 진짜 훌륭해 진짜. 그러니까 딱 그런 거죠. 옆에서 지켜봐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지켜만 봐요. 그러다가 내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면 개입해요. 필요한 만큼만 들어와요. 도움을 줘요. 그리고 사라져요. 맞아. 그리고 계속 지켜봐요. 이런 인격자가 어디 있어 솔직히 말해서. 네. 거기에 보면 그 주변에 같이 술 먹었던 사람들이 다 나중에 손가락질하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문제의 원인의 일부를 차지했던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중에 하나 남은 거 아니야. 자기 형하고. 네. 그렇죠. 자기 형은 끝까지 자기를 믿어준 거고. 네. 그러니까 막 야 이런 지하 반지하빵 맞아, 산다고 맞아. 막 이러면서. 야 가구 사러 가자. 진짜 솔직히 고마운 가구 형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데 네. 그래도 그냥 인간적인 냄새 나게 만들고 그렇죠. 소파 그치. 만들어주고 네. 이러잖아요. 네. 결국은 자기 죽을 거 알고 동생을 조카를 자기 자식을 넘기겠다는 게 아니라 너 제발 좀 와라. 그치. 응, 여기서 나 없는데 그냥 여기서 네 삶을 다시 살아. 사실 이러려고 이제 유언장을 쓴 거잖아요. 맞아요. 그 마음도 읽히지. 그러니까 너무 그 친구도 슬퍼. 딱 그런 스타일이야. 딱 두 사람만 이 사람의 정말 훌륭한 형제이거나 친구였던 거야. 네. 나머지 그냥 술 먹고 맞아. 놀았던 놈들이고 네. 결국엔 다 뒤에 가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물론 앞에 와보면은 뭐라고 못하지만 네. 와이프가 와가지고 절대 부르지 마 어. 이러면 맞아. 저 사람 아, 두 그 번 장면도 못하게. 진짜 명장면이야 진짜. 맞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우리는 누군가를 알고 친구라 그러고 신뢰한다 그러고 믿었다 그러지만 순간적으로 배신하고 배신해도 돼 물론 손가락질할 이유가 있어. 하지만 너는 아니지 않아? 응. 너가 그렇게 손가락질은 건 좀 이상하지 않니? 맞아요. 네. 이 정도 아니까 번호는 못해도 같이 욕하지는 못하는 정도가 네가 원래 했어야 될 일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보통의 우리들은 심지어는 사정을 다 알면서도 저 사람 데리고 오지 마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누군가 때리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누군가한테 잘못을 해요. 특히나 그런 잘못을 받을 마땅하지 않은 사람에게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 맞아요. 짜증내기도 하고, 그렇죠? 지나가면서 사실은 의도하지 않았으나 누군가를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래서 생길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나는 당당이라고 생각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이 난다면, 네. 아씨, 너 왜 그랬지? 왜 그랬지? 네. 아 참을 걸. 어. 네. 찾아가서 사과할까? 아씨, 또 그것도 민망하다. 그것도 너무 대충 민망해. 이제 잊어버리고 싶은 거야. 네. 네. 근데 보통은 외면하죠. 그러니까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네. 그게 인간적인 태도거든요. 음.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대부분 다 그렇게 성안하거나 그렇게 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관찰한 누군가가 있어요. 저 사람 이렇게 때렸어. 무시해서 내가 지금까지 봤던 사람은 이 사람은 착한 척하고 그러더니 이 사람한테 이런 식의 행동을 하네. 말이 돼?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 이런 생각을 한다고. 나는 관찰하고 있으면서. 그렇지. 그 인간들이 모인 관계라는 게 얼마나 복잡 다단하고 우리가 그러니까요. 함부로 판단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일상을 유지할 때 또 어떻게 그 사람들과 소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진짜 잘 보여주는 영화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원래 우리의 대부분의 감정은 네. 뭔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삔뜨가 나가. 네. 쟤 빈정이 상해. 싫어. 네. 뭔가 불만이야. 네. 근데 뭐라고 얘기하기 못하겠어. 그렇게 네. 얘기하면 내가 굉장히 옹졸한 것 같고 네. 요거 가지고는 아직은 아니야. 네. 기다렸는데 걸렸어. 터졌어. 널 와. 역시 내 판단 틀리잖아. 너 쓰레기 많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응. 그때 꼭 나오는 얘기 있습니다. 관상론이 하나 나오고요. 저럴 관상이었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쎄론이 나와요. 원래 쎄했음 쟤. 마치 자기가 무슨 무슨 청기누설하는 무슨 무당이라도 된 듯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금도 그런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쉬운 판단을 심지어는 독버섯처럼 어디에다 글을 써서 남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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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그 형처럼 네. 그리고 그 친구처럼 이 리 챈들러를 계속해서 가까이 살아왔고 알았던 사람이 나중에 또 그래도 보여주는 약간 절제된 개입, 네. 절대된 배려 네.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면 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건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당연하죠. 네. 네, 근데 심지어요. 그 친구는요. 그 정도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도 리챈들러를 안 해. 판단 안 했어요. 네. 그냥 싸울 때 와가지고 말리죠. 야,
챈들러 동생이야. 음. 그만 싸워. 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대사도 재밌어. 그러니까 그 형에 대해선 사람들이 뭔가 리스펙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지금 저 장례식 때문에 왔는데 힘든 애를 가지고 그까지 때리진 마. 이 정도 얘기잖아요. 네. 지역 사회니까 딱 먹힐 수 있는 한 그러니까 바로 먹혀. 모든 대사가 너무 좋아. 너무 네. 임팩트 있어. 예. 아, 그렇다. 자, 오늘 얘기가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 영화 좋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도 리플리에 대해서 굉장히 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리플리는 어떤 학문적인 즐거움이 있었고요. 그렇죠. 네네.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즐거움이 있었다면 이 영화는 지극히 감정적이고 근데 그 감정이라는 게 억지로 유발하는 감정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바닷가에 있는 마을에서 바다 냄새 나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맞아요. 아주 스무스하게 들어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현대 사회에서 사는 방식이 먹고 사느라 바쁘고 막 뉴스는 이 모양 이 꼴이고 언론 보도도 이리 났고 하니까 원래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인데 우리가 최근에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저게 원래 우리의 일상이고 저게 원래 우리가 하는 관계였지 그런 것들을 갑자기 발견하게 되면서 좀 영화가 더 와닿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런 것도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너무 당연하고 인간적인 감정들과 관계를 오히려 잃어버려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몇 시에 돌아오죠, 봉우리? 9시입니다. 9시입니다. 다음 주까지 모두 여러분들 몸 다치는 일, 마음 다치시는 일 없이 건강하게 일주일 또 보내고 다음 주에 다시 웃는 얼굴로 뵙겠습니다. 교수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네. 네. 마지막 정리를 또 본의 아니게 제가 하게 되네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가져주세요. 네. 우리 어쨌든. 세 명의 이 이제 각자 진행자가 됐는데 이 우리 세 명 중에 최대한 12시에 끝내보려는 사람은 지금 저 혼자인 거죠, 그러니까. 피디님 있어요. 피디님.